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1%대의 상승을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9%로 큰 폭의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했고요. 다우지수가 0.85% 상승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상승을 좀 제대로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7%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증가를 했다라고 좀 봐도 되는데, 어제 이렇게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지표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근데 고용지표 쪽에 있어서의 둔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되면 구인은원이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어요.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면서 그냥 금리에 대한 인상, 이 부분들이 좀 피크를 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시장에 좀 반응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패드워치에 있어서의 금리,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9월달 FOMC 같은 경우는 동결이죠. 동결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전날 대비해서 약 한 7% 정도 더 동결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좀 높아진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FOMC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전날 같은 경우는 이게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이다라는 게 50%가 좀 넘었었어요. 51% 정도 됐었는데, 전날 이 지표 발표가 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좀 줄어들고 있고,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전날 같은 경우는 37%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50%대로 더 늘어난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있어서 위험자산 쪽에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났었고, 주식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까지도 매기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지표 발표가 좀 되고 난 이후에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금리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우선 국채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미 10년물 자체가 어제 대비해서 좀 제법 밀려 내려왔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2년물 같은 경우는 5%대였죠. 5%대였는데 다시 4%대로 떨어졌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다시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진 않고 어제 이제 104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3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시장은 우호적으로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환율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1320원짜리 때 초반짜리 때까지 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우선 요 1320원짜리 때를 깨고 내려오고, 그리고 1310원짜리 때를 하향 이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1310원대 이하까지 또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나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21선을 완벽하게 좀 장악을 했어요. 정고점 자리 때까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이 하락폭의 61.8%를 일단 되돌린 가격이에요. 보면 딱 61.8%의 되돌림 자리 때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고,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된다라면 61.8%까지 반등이 좀 나와준 그런 상황들이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저항이에요. 딱 21선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러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우지수나 이런 부분들보다 S&P 500 지수나 나스닥 시장과 좀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겠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선 어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은 그래도 21선을 좀 장악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대를 넘어갈지의 여부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1선 장악을 못했어요. 21선 자리대가 아직까지 하방각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21선 좀 돌파 시도가 좀 나오겠죠? 일단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요 자리대 2570포인트 자리대를 일단 1차 단기 목표치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갭을 메워주는 그런 자리대죠. 21선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요 257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어요. 만약에 61.8%까지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 같은 경우는 거의 2600 정도 수준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우선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갭을 메우고 난 이후에 이 갭을 먼저 메우고 난 이후 이 자리대 1차 목표가로 여전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봐야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1선이 하향을 그리고 있을 때 과거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해서 좀 보게 된다라면 21선이 깨지고 난 이후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모습들보다는 일단 밀려 내려왔다가 돌파 시도가 나오고 나서 한번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때도 밀렸다가 21선 저항 맞고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밀렸다가 21선 저항을 맞고 저점을 깼다가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왔다가 21선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한번 되밀려서 지지를 해주느냐 한 번 더 이탈을 했다가 올라가느냐 이런 식의 결정이 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현재 상황으로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 어닝신이 끝난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라든가 테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종목군들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갭상승에 떠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갭 2570포인트대에 넘어가는 근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는 일단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만약에 이쪽 자리대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좀 시장이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에 대한 체감은 조금 좋을 수도 있다.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 종목에 대한 이 체감이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8월 말이에요. 이제 8월 말이죠. 8월 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MSCI 리밸런싱 요 이벤트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흐름들을 좀 본다라면 외국인 쪽에서 좀 역시 매수를 해줘야 돼요. 특히나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전히 누적으로 따져보면 3조 4천억 가까이 매도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물량들을 풀면 풀수록 판매수를 해준다면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일 건데 그렇지가 않다라면 일단은 한 번쯤 다시 되밀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오늘 매도세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좀 약하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뭐, 요 자리대 갭을 메워주는 이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는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전략을 취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이제 9월 이 동시만기 때까지는 여전히 그냥 종목장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종목이나 테마, 뭐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동시만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9월 달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접근을 하는 전략,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어닝 시즌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전략. 즉, 어닝 시즌 실적주들의 주가가 좀 제법 밀렸어요. 근데 이제 밀려 내려왔으니까 바닥을 다지고 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추세를 태울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하고 단기적인 접근과 그다음에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전략,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설정을 해놓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성장주 이쪽으로 매기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그리고 IT 이쪽으로 일단은 초반에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2차 전지는 저는 뭐 양극재도 좋고 한 부분들이지만 좀 장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HBM 쪽에 있어서 흐름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형의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고 시장에 좀 대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좀 더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갭상승 출발을 했을 때는 따라가지는 말자. 오히려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시초가가 떠서 출발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쪽에 그 썸네일은 없지만 방산 쪽도 많이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면 좋다. 9월 초에 이벤트가 있죠. 9월 초에. 그러니까 방산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